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괌의 뜨거운 오후 햇살이 미군 기지 훈련장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춤추듯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훈련장 동쪽에서는 대형 수송기들이 10분 간격으로 이착륙을 반복하며 귀청을 찢는 굉음을 울려대고 있었고, 그 소음 사이로 병사들의 구령 소리와 장비 작동음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경납고에서는 정비병들이 헬기 엔진을 점검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멀리 사격장에서는 간헐적으로 총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소란 속에서도 한국군 파견 장교 박준호 대위는 훈련장 남쪽 그늘진 벤치에서 자신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흰 진돗개 희망이를 바라보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준호는 키 178cm에 72kg의 단단하게 다져진 체격을 가진 전형적인 직업군인이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3년간 군 복무를 해온 그의 몸은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굳건한 턱선이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했지만, 그의 진한 갈색 눈동자에는 언제나 온화함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특히 희망이를 바라볼 때면 그 온화함은 더욱 깊어져서 마치 자신의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같았죠. 희망이는 새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으로 어깨 높이가 55cm 정도 되는 균형 잡힌 체구였습니다. 몸무게는 23kg 정도로 진돗개 특유의 늠름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어요. 똘망똘망한 검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고, 뾰족하게 선 귀와 말려 올라간 꼬리가 생기발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고, 준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즉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어요. 저기 한국군이 또 개나 데리고 놀고 있네. 애완동물이라도 되는 줄 아나? 군 기지에 개를 데리고 다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훈련장 북쪽 경납고 앞에서 점심 휴식을 취하던 미군 병사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뜨거운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내어 준호가 들으라는 듯이 전해졌어요. 준호는 그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괌 기지에서 근무한 지 3년째, 이런 시선들과 뒷말들은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동양인에 대한 편견, 한국군에 대한 무시,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스며든 이곳에서 준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합훈련 시에는 한국군의 우수함을 보여주려 노력했고, 평상시에도 모범적인 모습으로 선입견을 불식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고, 병사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욱 도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오후 2시 정각 훈련장 서쪽주 출입구로 미군 여군 중이 엘리자 스콧이 당당한 걸음으로 나타났어요. 29살의 그녀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금발을 군 규정에 맞게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눈에 띄게 크고 위압적인 검은 점원 셰퍼드를 끌고 왔습니다. 블랙팽이라는 이름의 그 개는 특수군견답게 훈련된 위용을 자랑했죠. 어깨 높이만 해도 70cm가 넘어 희망이보다 한 뼘은 더 컸고, 45kg에 달하는 다부진 근육질 몸매와 날카로운 호박색 눈빛이 보는 이를 압도했어요. 검은 털은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고급 비단처럼 윤이 났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도 수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은 군견의 기품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블랙팽은 걸을 때마다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였고,
귀는 항상 경계 상태로 고추 세워져 있었어요.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자의 파란 눈동자에는 오만함과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키 170cm의 날씬하지만 단단한 체격을 가진 그녀는 이 기지에서도 특히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는 장교였어요. 군견 훈련 분야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실력을 자랑했고 블랙팬과 함께 수행한 임무들은 모두 완벽한 성공을 거둬왔죠. 그만큼 자부심도 강했고 다른 나라 군인들을 대할 때는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군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오늘도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입꼬리에 살짝 올라간 미소는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의 경계에 있었고 걸음걸이 역시 마치 무대 위를 걷는 배우처럼 과장되어 있었어요. 박대위, 엘리자가 준호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허스키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제안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미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제안하는 듯한 톤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악의를 느끼지 못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서류 작업을 보던 미군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상사, 존슨 일병, 윌리엄스 병장 등 평소 준호를 곱지 않게 보던 이들이었어요. 뭔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것을 직감한 듯이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흥미로운 표정이 가득했고 벌써부터 뭔 일이야? 스콧 중위가 또 뭘 하려는 거지?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는 희망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엘리자를 올려다봤어요. 희망이의 부드러운 털 사이로 손가락이 파고들 때마다 걔는 편안하게 눈을 가늘게 뜨며 주인의 손길을 만끽했습니다.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며 행복감을 표현했고 가끔 준호의 손을 살짝 핥아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준호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스며들었지만 엘리자의 도전적인 시선을 받으며 경계심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준호는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보통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자는 입꼬리를 비꼬듯 올리며 말했죠. 한국군은 늘 느리고 뒤처지잖아. 훈련도 그렇고 실전 대응도 그렇고. 그녀는 잠깐 멈춰서 주변 병사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더욱 도발적으로 계속했어요. 특히 너에게는 더욱 그렇고 말이야. 주변에 모여든 10여 명의 미군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마치 극장에서 코미디를 보는 관객들처럼 엘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블랙팽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블랙팽은 주인의 시선을 받으며 가슴을 당당히 펴고 서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우수함을 과시하듯 목을 곧게 세우고 날카로운 호박색 눈동자로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죠. 그 위압적인 모습만으로도 희망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 블랙팽은 특수군견 출신이야. 폭발물 탐지부터 적 추적까지 수색 구조 작전까지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마쳤지. 엘리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생후 8주 만에 미국으로 와서 1년 반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6개월, 이라크에서 4개월 실전 경험도 쌓았거든. 블랙팽의 경력을 자랑하는 엘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큰 소리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강연을 하는 것처럼 주변 병사들을 의식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폭발물 탐지 성공률 98%, 적 추적 임무 완수율 100%. 지금까지 실패한 임무는 단 한 번도 없어. 주변 병사들이 우와 정말 대단하네 역시 우리 특수군견이야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스미스 상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스콧 중위, 블랙팽은 정말 우리 기지의 자랑이죠. 존슨 일병도 거들었습니다. 한국계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 말을 들은 엘리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내 그 볼품없는 잡종개가 우리 블랙팽을 이길 수 있다면. 그녀는 잠깐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감을 조성했어요. 병사들도 숨을 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냉소적이고 모독적으로 변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내가 임신이라도 해주지.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하복부를 살짝 만지는 제스처까지 취했어요. 완전히 성적이고 모독적인 농담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미군 병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는 훈련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 속에는 한국군 전체를 우롱하는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하하, 스콧 중이 정말 대단해. 윌리엄스 병장이 배를 잡고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한국계가 우리 특수군견을 이긴다고? 존슨 일병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우리도 임신해야 하나? 스미스 상사가 농담을 던지자 병사들의 웃음은 더욱 거세졌어요. 하하, 상사님도 참. 그럼 기지 전체가 임신부 부대가 되겠네. 병사들의 조롱은 점점 더 거세졌고 모욕적인 농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하이에나 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저 한국계 좀 봐. 주인 무릎에 바짝 붙어서 겁먹은 모습이 꼭 주인을 닮았네. 한국군은 걔도 겁쟁이구나. 병사들의 말은 점점 더 악랄해졌고 단순한 농담을 넘어서 인종차별적인 모독으로 변해갔어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혈관이 터질 듯 목에 핏줄이 솟아올랐고 주먹을 쥔 손등의 혈관도 파랗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인종차별과 인격 모독, 그리고 군의 명예를 짓밟는 조롱이었죠. 더 나아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까지 포함된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희망이는 주인의 변화를 예민하게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하고 온순하던 희망이도 주변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경계 태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며 주인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년간 이곳에서 겪은 수많은 모독과 차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희망이까지 모독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고 지난 3년간 외로운 타국 생활을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였거든요.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지면서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78cm의 키가 더욱 커 보였고 단단한 체격에서 나오는 위압감이 주변 공기를 압도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좋다. 승부로 끝내자. 엘리자는 주변 병사들을 향해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모두 잘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군은
오늘 개보다도 못하다는 걸 증명해 보일 테니. 그녀는 블랙팽의 목줄을 당기며 개를 자신 앞으로 끌어왔어요. 블랙팽, 오늘 내가 한국계에게 우리의 우수함을 보여줄 차례야.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네. 스콧 중위, 블랙팽으로 확실히 보여주세요. 한국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네. 그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준호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희망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알겠어요. 함께 해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훈련장은 긴장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오후의 뜨거운 햇살 아래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대표하는 개들의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엘리자가 훈련장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활주로 속도전이야. 그녀는 마치 스포츠 해설자처럼 열정적인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지활주로 끝에서 시작해서 경납고까지 총 500m 직선 구간을 가장 빠르게 달리는 개가 이기는 거야.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이 오호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훈련장 동쪽에 위치한 활주로는 전투기와 수송기가 이착륙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오후 훈련 시간이라 비어 있었어요. 길이 3,000m, 폭 60m의 거대한 콘크리트 활주로는 뜨거운 햇살을 받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양옆으로는 적색과 백색의 표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멀리 경납고까지의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규칙은 간단해. 엘리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개들은 동시에 출발하고 먼저 경납고 앞 표시선에 도착하는 개가 승리야. 중간에 코스를 이탈하거나 주인의 도움을 받으면 실격이고. 그녀는 블랙팽의 목줄을 풀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블랙팽은 지금까지 이런 경주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 병사들이 활주로 양쪽으로 몰려들어 관중석을 형성했습니다. 스미스 상사가 심판 역할을 자처하며 출발선 근처에 섰고 윌리엄스 병장은 결승선 쪽으로 뛰어가 고린 지점을 확인했어요. 준비됐으면 출발선에 개들을 데려와. 스미스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호는 희망이와 함께 출발선으로 걸어갔어요. 희망이는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주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블랙팽은 이미 경주 모드에 들어간 듯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고 앞발로 땅을 긁으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봐봐, 한국개는 벌써 겁먹은 것 같은데? 존슨 일병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블랙팽 옆에 서니까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 실제로 두 개의 크기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블랙팽의 어깨 높이는 70cm가 넘었고 희망이는 55cm 정도였으니까요. 체중도 블랙팽이 45kg, 희망이 23kg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럼 시작할까? 스미스 상사가 권총을 하늘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동시에 출발하는 거야. 준비, 시작, 탕. 권총 소리가 울리자마자 블랙팽이 화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특수공견답게 훈련된 순발력이 엄청났어요. 첫 20m를 순식간에 달려나가며 확실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블랙팽의 달리기 자세는 완벽했어요. 앞다리와 뒷다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추진력을 만들어냈고 목을 앞으로 쭉 뻗은 채 최대한 효율적으로 속력을 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희망이는 초반에 크게 뒤처졌어요. 출발 반응도 블랙팽보다 느렸고 달리기 속도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봐라, 역시나. 저 속도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 한국계는 처음부터 게임 오버네. 병사들의 조롱이 쏟아졌어요. 유기견 주제에 뭐가 다르냐? 존슨 일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기견이라는 말이 가슴 깊숙한 곳의 기억을 건드린 것이었죠. 그때 자연스럽게 회상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괌 기지에 부임한 첫날이었어요. 한국에서 13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준호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기지 숙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숙소까지는 약 1km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 길목의 도로변에서 죽어가는 흰 개를 발견했던 거예요. 당시 그 개는 지금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습은 지금과 너무나 달랐어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털은 더러움과 상처로 엉망이었습니다. 왼쪽 뒷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숨소리도 가쁘고 약했어요. 아마 차에 치이거나 다른 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개는 도로 가장자리 풀숲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개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느꼈거든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어요. 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준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손길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준호가 속삭이며 개의 머리를 쓰다듬자 개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개를 기지 내 수의관에게 데려갔습니다. 수의관은 개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이 개는 최소 일주일은 굶은 것 같습니다. 탈수도 심하고 상처 감염도 진행되고 있어요. 치료에도 살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개월간의 치료와 보살핌 끝에 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 개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살아야 한다. 넌 이제 내 곁에서 함께하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그날 붙여준 이름이 바로 희망이었던 것이죠. 회상에서 돌아온 준호의 목소리가 희망이에게 닿았습니다. 넌 그때도 버텼잖아. 오늘도 할 수 있어.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활주로를 가로질러 희망이에게 전해졌어요. 희망이는 그 목소리를 들은 듯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뒤처져 있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블랙팽과의 격차가 여전히 컸지만 희망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첫 번째 경기가 끝나고 10분 후 엘리자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경납고 장애물 코스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첫 경기에서 블랙팽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었죠. 희망이는 마지막에 속도를 올렸지만 결국 블랙팽보다 10m 정도 뒤처져서 결승선을 통과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실력 차이가 나올 거야. 엘리자가 블랙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장애물 통과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지능과 훈련도 그리고 주인과의 팀워크가 필요하거든. 주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번엔 확실히 차이가 날 거야. 한국계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보자. 경납고 앞쪽에는 미리 준비된 장애물 코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총 길이 200m의 코스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이 1m 20cm의 철조망 장벽이었어요. 개들이 뛰어넘거나 아래로 기어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었죠. 두 번째는 군용 차량 2대 사이의 좁은 통로였습니다. 험비 2대가 1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개들이 재빠르게 지그재그로 통과해야 했어요. 세 번째 장애물은 가장 까다로운 구간이었습니다. 높이 20cm, 폭 30cm의 좁은 평균대를 3m 거리로 건너야 했거든요. 개들의 균형 감각과 집중력이 시험되는 구간이었어요. 마지막은 직경 90cm의 원형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터널 길이는 5m였고 개들이 몸을 낮춰서 기어가야 했죠. 규칙은 이전과 같아. 스미스 상사가 설명했습니다. 동시 출발해서 먼저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착하는 개가 승리야. 단 장애물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통과해야 해. 병사들이 이해했어요. 하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희망이와 함께 출발선에 섰습니다. 희망이는 첫 경기 후 약간 숨이 가빠했지만 여전히 의욕적인 모습이었어요. 반면 블랙팽은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군견답게 체력과 지구력이 뛰어났거든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한다. 스미스 상사가 다시 권총을 들어 올렸어요. 출발. 탕. 신호음과 함께 두 개가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의 출발 반응이 조금 더 빨랐어요. 첫 번째 장애물인 철조망 장벽에 먼저 도착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블랙팽은 훈련받은 대로 완벽한 폼으로 철조망을 뛰어넘었어요. 도움닫기부터 점프, 착지까지 모든 동작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뛰어넘으려 시도했다가 높이가 맞지 않자 재빠르게 아래쪽으로 몸을 낮춰서 철조망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저 한국계 꽤 똑똑한데? 윌리엄스 병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황 판단이 빠르네. 실제로 희망이의 판단은 현명했습니다. 자신의 체격으로는 완벽하게 뛰어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두 번째 장애물에서는 블랙팽이 다시 앞서 나갔어요. 군용 차량 사이의 좁은 통로를 민첩하게 지그재그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블랙팽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자가 왼쪽, 오른쪽 하며 명령을 내렸는데 블랙팽이 명령 신호에 혼란을 겪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짓과 구두 명령이 동시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소란스러운 환경 때문에 신호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블랙팽은 잠깐 멈춰서 주인을 바라보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희망이 재빠르게 따라잡았어요. 희망이는 과거 유기견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수많은 위험한 길을 지나쳐야 했던 그때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으로 익힌 본능적인 움직임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희망이는 주저없이 차량 사이를 돌파했습니다. 왼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저게 움직임 좀 봐. 생각보다 훨씬 민첩하네. 블랙팽이 순간 당황한 것 같은데 병사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망이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인 평균대에서는 두 개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블랙팽은 훈련받은 대로 천천히 균형을 잡으며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번 흔들렸고
균형을 잡기 위해 잠깐 멈춰야 했어요. 희망이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평균대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거리를 재어보더니 낮은 자세로 중심을 잡으며 건너기 시작했어요. 체중이 가벼운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평균대가 덜 흔들렸고 희망이는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터널 구간에서는 희망이 먼저 도착했어요. 블랙팽보다 체구가 작아서 터널 통과가 더 수월했습니다. 블랙팽은 큰 체격 때문에 터널 안에서 몸을 더 많이 구부려야 했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렸어요. 결국 희망이 블랙팽을 2m 차이로 앞서며 두 번째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럴 수가, 한국계가 이겼다고? 정말 예상 못한 결과네.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자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희망이를 안아올리며 속삭였어요. 잘했어, 희망아. 정말 잘했어. 희망이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주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기쁨이 전해져 왔어요.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 점수는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희망이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계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데? 블랙팽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네. 병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엘리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입술을 꽉 다문 채 블랙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이 진짜 승부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 끝내버리자. 스미스 상사가 큰 소리로 발표했어요. 세 번째 경기는 총성 속 집중력 테스트다. 그의 말에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 이번엔 정말 어려운 시험이네. 총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이번엔 블랙팽이 확실히 유리할 거야. 이번 경기장은 훈련장 북쪽 끝에 위치한 모의 전투구역이었어요. 실제 전투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곳곳에 참호와 엄폐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길이 300m의 직선 코스였지만 중간중간에 굉음과 폭음이 울려 퍼지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규칙은 이거야. 윌리엄스 병장이 설명했습니다.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달리는 동안 중간에 5차례 총성이 울릴 거야. 공포탄이지만 소리는 실전과 똑같아. 개들이 총소리에 놀라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군견 테스트네. 준비 과정에서 엘리자는 블랙팽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냈어요. 블랙팽, 컴뱃 모드. 그 명령을 들은 블랙팽의 눈빛이 즉시 변했습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집중된 표정이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훈련받은 특수군견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희망이는 약간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총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블랙팽만큼 많지 않았거든요. 귀를 뒤로 젖히고 주인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준호는 희망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희망아. 우리가 함께 훈련했던 걸 기억해. 실제로 지난 3년간 준호와 희망이는 이 기지에서 수많은 훈련을 함께 했어요. 사격 훈련이 있을 때마다 희망이는 준호 곁에 있었고 처음에는 총소리에 놀랐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의 굉음, 헬기 소음, 폭음 등에도 서서히 적응해 왔거든요.
자, 출발선의 위치에 스미스 상사가 외쳤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출발선에 섰어요. 블랙팽은 여전히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희망이는 주인을 한번 올려다본 후 앞을 향해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은 출발 후 50m 지점, 두 번째는 100m 지점에서 올릴 거야. 윌리엄스 병장이 마지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50m, 200m, 250m 지점에서 연속으로 올릴 예정이야. 준호는 희망이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희망아, 총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 우리가 매일 들었던 그 소리들이야. 내가 이미 다 경험한 거야. 희망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준비, 시작, 탕, 출발 신호와 함께 두 개가 달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블랙팽과 희망이 거의 동시에 출발했어요. 첫 50m까지는 거의 대등한 경주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탕, 오른쪽에서 갑작스럽게 터진 공포탄 소리가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블랙팽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하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수없이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희망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발걸음이 잠깐 흔들렸고 고개를 소리가 난 쪽으로 돌렸어요. 그 순간 블랙팽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특수공견이야. 한국계는 벌써 당황하고 있어.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희망이는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과거 이 기지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소음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전투기 이착륙 소리, 헬기 굉음, 사격 훈련 총성,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주인 곁에서 버텨온 3년간의 기억이 희망이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100m 지점에서 두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탕. 이번에는 왼쪽에서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블랙팽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달렸지만 희망이도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결연한 표정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저 한국계 적응하고 있는데? 존슨 일병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번째 총소리에는 전혀 반응 안 하네. 실제로 희망이의 달리기는 점점 더 안정되고 있었어요. 150m 지점에서 세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이번에는 머리 위에서 공중으로 쏜 소리였어요. 더욱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지만 희망이는 이제 완전히 적응한 듯 보였습니다. 귀를 뒤로 젖히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오히려 블랙팽이 순간 미묘한 변화를 보였어요. 너무 많은 총소리에 노출되면서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속도가 미세하게 줄어들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200m 지점에서 네 번째 총성이 연속으로 두 발 울렸습니다. 탕, 탕. 마치 실제 전투 상황처럼 빠른 연사 소리였어요. 이때 희망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희망이는 총소리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빨라졌어요. 마치 전투 상황에서 주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군 기지에서 생활하며 몸에 밴 군견으로서의 정신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250m 지점에서 다섯 번째 총성이 가장 크게 울렸습니다. 탕. 거의 폭발음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더욱 집중하고 더욱 빨라졌어요. 결승선이 가까워졌을 때 희망이와 블랙팽은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군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고 미군 병사들조차 긴장한 채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0m에서 희망이 한 발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총소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희망이의 승리였어요. 세 번째 경기가 끝나고 스코어는 2대1로 희망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훈련장에 흐르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희망이를 비웃고 조롱하던 미군 병사들도 이제는 경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한국계가 블랙팽을 이기다니. 저게 보통이 아니야.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도 희망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엘리자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블랙팽도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귀를 뒤로 젖히고 주인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엘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종 결전에서 모든 걸 끝내버리겠어. 그녀는 블랙팽의 목줄을 단단히 잡으며 개에게 속삭였습니다. 블랙팽, 우리가 절대 질 수는 없어. 내가 최고라는 걸 보여줘야 해. 반면 준호는 희망이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격려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 희망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희망이는 3번의 연속 경기로 인해 숨이 가빠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주인을 향한 신뢰와 마지막까지 해내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스미스 상사가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최종 경기는 종합 서바이벌 코스다. 그의 말에 병사들이 일제히 오오 하며 탄성을 질렀어요. 이번엔 정말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하는 거네. 지금까지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코스야. 이번이야말로 진짜 승부처네. 최종 경기장은 훈련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코스였어요. 총 길이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200m 직선 속도 구간, 두 번째는 복합 장애물 구간, 세 번째는 총성과 폭음이 울리는 전투 시뮬레이션 구간, 마지막은 다시 100m 직선 구간이었어요. 이 코스는 정말 특수군견들도 힘들어하는 고난도 코스야. 윌리엄스 병장이 설명했습니다. 체력, 민첩성, 집중력, 용기, 모든 것이 필요해. 지금까지 이 코스를 완주한 개는 블랙팽을 포함해서 단 3마리뿐이야.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스 곳곳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방해물, 예측할 수 없는 소음, 시야를 가리는 연기 등이 개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혹독한 시험이네. 과연 2개 모두 완주할 수 있을까? 병사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출발선에서 준비하는 동안 희망이는 지쳐 보였습니다. 3번의 연속 경기로 인해 혀를 내밀고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많이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블랙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수군견이라고 해도 연속된 고강도 경기의 부담은 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희망이보다는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더 큰 체격과 더 많은 훈련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마음속에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죽어가던 희망이를 구해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새벽 조깅을 함께했던 날들, 훈련장에서 기다리며 보낸 시간들, 외로운 타국 생활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희망아. 준호가 무릎을 꿇고 희망이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희망이는 주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함께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희망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야. 희망이의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어요. 피로는 여전했지만 마지막 힘을 내겠다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엘리자도 블랙팽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었어요. 블랙팽,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어.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 대신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연속된 패배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최종 경기 시작한다. 스미스 상사가 권총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주변에 모인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결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거든요. 희망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자세를 낮췄어요. 블랙팽도 전력 질주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두 개의 시선이 500m 앞에 결승선을 향해 고정되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희망이에게 닿았습니다. 희망아, 우린 함께 여기까지 왔다. 그 말과 함께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탕! 두 개가 마지막 전력을 다해 뛰어나갔습니다. 첫 200m 직선 구간에서는 블랙팽이 약간 앞섰어요. 더 긴 다리와 강한 추진력으로 초반 속도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도 포기하지 않고 바짝 뒤를 따랐어요. 복합 장애물 구간에서는 희망이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 터득한 요령으로 효율적으로 장애물들을 통과해 나갔어요. 블랙팽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시뮬레이션 구간에 들어서자 연속된 총성과 폭음이 울려 퍼졌어요. 탕, 탕, 탕. 이번에는 두 개 모두 흔들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희망이 블랙팽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낸 희망이의 질주는 보는 이들을 압도했어요. 마지막 100m 직선 구간에서 희망이는 블랙팽을 완전히 따돌리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국계가 정말 이기고 있어. 저 속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희망이는 마지막 10m에서 거의 날아가듯 달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블랙팽보다 무려 5m나 앞서서 말이에요. 훈련장은 충격과 탄성으로 뒤흔들렸습니다. 희망이 결승선을 통과하자 훈련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100여 명의 병사들이 말없이 서 있었고 단지 희망이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항공기 소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몇 초 후 한국군 병사 몇 명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합류하며 박수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블랙팽을 이기다니. 미군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스미스 상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봐. 희망이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온 힘을 다해 달린 후에 극도의 피로가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혀를 길게 내밀고 거칠게 숨을 쉬며 네 다리가 모두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고 주인을 향해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준호가 급히 달려가 희망이를 안아 올렸어요. 희망아,
정말 대단했어.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의 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손으로 느껴졌어요. 넌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반면 엘리자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블랙팽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블랙팽도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듯 귀를 뒤로 젖히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엘리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블랙팽이 갑자기 분노를 터뜨린 것이었어요. 특수군견으로서의 자존심과 승부욕이 극도로 상승한 상태에서 자신을 이긴 희망이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르르. 블랙팽의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45kg의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이 주변을 압도했어요. 블랙팽, 진정해. 엘리자가 급히 개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흥분 상태에 빠진 블랙팽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야생동물처럼 변해 있었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주변 병사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 개들을 떼어놔. 블랙팽이 완전히 흥분했어. 긴장된 외침들이 터져나왔어요. 준호는 희망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블랙팽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도 위험을 느끼고 주인 뒤에 바짝 붙어 있었지만 도망가려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을 보호하려는 듯 낮은 자세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블랙팽. 준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블랙팽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몸을 낮추고는 희망이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엘리자의 절규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블랙팽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희망이에게 돌진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이빨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희망이도 본능적으로 맞서려 했어요. 비록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진돗개의 용맹한 기질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희망이도 이빨을 드러내며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체격 차이는 너무 컸어요. 블랙팽의 몸무게는 희망이의 거의 2배였고 특수군견으로 훈련받은 전투 기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만약 정면 충돌이 일어난다면 희망이 심각한 부상을 당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 순간 준호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두 개 사이를 막아선 것이었어요. 희망이를 건드리지 마. 그의 외침과 함께 준비 대위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블랙팽의 날카로운 이빨이 준호의 왼쪽 팔뚝을 깊게 물어뜯었어요. 아! 준호의 비명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블랙팽의 강력한 턱 힘으로 인해 팔뚝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피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위님, 한국군 병사들이 달려왔고 미군 병사들도 급히 개입했습니다. 블랙팽을 떼어내. 빨리 응급처치를. 아수라장이 된 훈련장에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힘을 합쳐 블랙팽을 준호에게서 떼어냈어요. 엘리자가 블랙팽의 목줄을 잡고 간신히 개를 제지했습니다. 블랙팽, 그만해. 진정해.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과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블랙팽도 주인의 강력한 제지에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팔뚝을 움켜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희망이를 찾았어요. 희망아, 괜찮니?
희망이는 주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친 것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조심스럽게 준호 곁으로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꼬리는 축 늘어뜨린 채 마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의무관을 불러 스미스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출혈이 심해. 곧 의무병들이 달려와 준호의 상처에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지혈대를 감고 소독약을 바르는 동안 준호는 계속 희망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희망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통증으로 창백해져 있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대위님이 걔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야. 저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다니.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자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과 준호의 용기에 대한 감동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의무병들이 준호의 상처에 응급처치를 마친 후 훈련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하얀 붕대로 감긴 왼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피투성이 상태에서도 희망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희망이는 주인의 품에서 얌전히 몸을 낮추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 때문에 주인이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고통을 참으며 힘겹게 웃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희망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희망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야. 3년 전 그날 죽어가던 내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었고 오늘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준 것도 기적이었어. 희망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검은 눈동자에는 주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친 팔로도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희망이는 더욱 깊숙이 주인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는 죄책감과 감동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블랙팽은 이미 진정되어 엘리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대위. 엘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준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어.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엘리자를 바라봤어요. 스콧 중이 괜찮습니다. 블랙팽도 승부욕이 강한 개니까요. 하지만 엘리자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엘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희망이를 비웃은 것도, 너를 모욕한 것도, 한국군을 무시한 것도 모두 내 오만이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오늘에야 깨달았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파란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어요.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도 엘리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를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도 이제는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그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내 희망이, 아니, 희망이 보여준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 엘리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고, 주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진정한 용기였어. 스미스 상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콧 중위, 우리 모두가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윌리엄스 병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박대위님, 희망이 오늘 보여준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체격도 작고 특별한 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특수군견을 이기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존슨 일병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희망이를 유기견이라고 비웃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히려 희망이 우리보다 훨씬 용감하고 강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사과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는 다시 준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 용기와 내 개의 강인함에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존경을 넘어서 마음이 끌린다. 그 고백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엘리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편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과 존경, 그리고 따뜻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스콧 중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은 모두 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관대한 마음에 엘리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희망이 조심스럽게 엘리자 쪽으로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에게서 적대감이 아닌 진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는 엘리자의 손을 살짝 하자주었고 그 순간 엘리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희망아, 미안해. 엘리자가 희망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를 무시하고 비웃어서 정말 미안해. 넌 정말 대단한 개야. 희망이는 엘리자의 진심을 느끼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블랙팽도 주인의 변화를 감지하고는 조심스럽게 희망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적대감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희망이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두 개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 머뭇거리다가 블랙팽이 먼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희망이도 그에 화답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한국군 병사들뿐만 아니라 미군 병사들까지 모두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브라보! 정말 감동적이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함성과 박수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스미스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승리죠. 병사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준호는 피로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망이를 품에 안고 주변을 둘러보니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증오와 조롱 대신 존경과 사랑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가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박대위. 너와 희망이 내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줬어.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겠어. 석양이 지는 괌의 하늘 아래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